이럴 땐 이런 책 김프로입니다. 어디서 무슨 소리 들리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봄이 오는 소리예요. 드디어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요, 이렇게 따뜻한 봄에 읽기 좋은 로맨스 소설입니다. 바로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좋으면 찾아갈게 라는 말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런 말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날이 풀리면 다시 보자. 그때 밥 한번 먹을까? 이런 식으로 기약이 없는 말을 자주 꺼내곤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기약 없는 약속처럼 들려요. 그럼 저자는 왜 이 책 제목을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라고 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 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목혜원이라는 여자 주인공은 서울에서 미대 입시 학원에서 일하던 강사였습니다. 열심히 일하던 어느 날 어떤 학원 수강생과의 불화를 계기로 그 일을 그만두고 그 길로 시골에서 펜션을 운영하던 이모네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골에서 우연히 독립책방을 운영하던 임은섭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들은 그때 만난 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은 곳에 나온 동창이었어요. 그런데 혜원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뭔가 지금 여기서 사랑이 꿈틀꿈틀거리려면 뭔가 접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임은섭이라는 이 남자 주인공은 어려서부터 목혜원이라는 이 친구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포인트예요. 그는 그녀를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이 여자 주인공은 어렸을 때 어떤 사건을 계기로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그리고 이 남자 주인공도 마찬가지로 상처를 되게 많이 입은 그런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나눠주면서 힘을 얻고 힘들었던 과정들을 극복해내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혜원이가 어렸을 때 정말 친하게 지냈던 보영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보영이라는 친구가 혜원이의 아픈 구석을 건드리게 되죠. 그리고 이 둘 사이가 깨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흘러서 어른이 된 다음에 이 보영이와 혜원이가 마주하게 되는데요. 보영이가 혜원이에게 전화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혜원이는 다음에 만나자는 말을 하지 않고 날씨가 좋으면 보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책의 제목은 상처 입은 사람이 그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보곤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마음에 들었던 문장들을 읽어드릴 텐데 한번 조용히 감상을 해보시고 이 책의 매력을 느끼셨다면 이 책 한 번쯤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은섭은 핸들을 잡은 채 전방을 주시하며 미소를 띄었다. 그 주변 풍경까지. 그의 표현을 되새겨보다 혜원은 의심쩍은 표정을 지었다. 그러니까 그날 플랫폼에서 나를 봤다고 했을 때도 내가 예뻤다기보다는 그 순간 기차가 들어왔기 때문에 옆에 서있던 나까지 그런 건가? 은섭은 머뭇거렸다. 어떻게 얘기가 그렇게 흐르지? 솔직히 말해봐. 듣기 좋은 빈말보다는 진실이 중요한 거야.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때 너한테 반했어. 한 여자아이가 서 있는 모습에 반했는지 아니면 그때 기차가 들어와서 그 아이와 하나의 그림이 됐던 풍경에 반했는지는 나도 모르겠어. 꼭 정확히 알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 혜원은 그만 시큰둥해져서 좌석 등받이에 푹 기대고 말았다. 허탈하고 두 번째가 더 진실에 가깝게 들리잖아. 은섭은 피식 쓱 웃음으로 고민하다 다시 말했다. 그런 순간에 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논리가 들어맞게 한다는 게 더 이상하지 않니? 누군가에게 반하는 순간을 정확히 어떤 이유로 단정 지을 수는 없잖아. 나는 그런 것 같은데. 사랑하는 사이라면 이런 말을 많이 해봤을 거예요. 연인들끼리. 너 왜 나 좋아해? 나 좋아하게 된 이유가 뭐야? 어떤 계기로 날 좋아하게 됐어? 라는 말을 많이 할 텐데
그러한 순간에 뭔가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란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일 순 없잖아요. 그 한 가지에 단정 짓기는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 은섭이의 말이 되게 공감되고 나도 나중에 이렇게 말을 해야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게 해주는 그런 문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문장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 너를 오두막에 데려가고 싶다고 생각을 해. 내 몸에 등을 대고 깊이 잠든 너를 이대로 이불로 감싸 안고 숲의 오두막으로, 그리고 100일쯤 내려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봄이 오고 벚꽃이 피었다 지고 산길에 라일락과 아카시아 향기가 코를 찌를 때에도 우리는 그 집에서 사랑을 나누고 불을 떼고 밥을 지어 먹으며 숨어 있겠지? 책방? 알게 뭐야. 사랑하는데 책 따위가 필요할 리 없잖아. 뭔가 마음이 설레지 않으신가요? 책방? 알게 뭐야. 사랑하는데 책 따위가 필요할 리 없잖아. 라고 말하는 은섭이의 직업이 책방의 서점 주인이라는 거. 그 점에서 뭔가 더 웃겼던 것 같아요. 그만큼 상대방을 진실로 사랑한다 라는 마음이 느껴지는 문장이라서 되게 인상 깊었던 문장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상대방에게 듣는다면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 책의 남자 주인공인 은섭은 책방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 서점에 여러 가지 책들을 입고를 합니다. 그 책의 제목들이 되게 신기하고 재밌어요. 이런 책들을 그냥 입고했다라고 쓰는 게 아니라 왜 입고를 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물의 꽃말 사전이라는 책을 입고했을 때 책방에 일지를 쓰는데 이렇게 말을 하죠. 꽃마다 꽃말이 있는 것처럼 일상에서 만나는 사물들에게 어울리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라는 상상에서 출발한 책이다. 한방눈의 꽃말은 보리다. 왜냐하면 반려견 보리가 무지개 다리를 건넌 뒤로 한방눈이 오면 같이 산책 나가서 뛰어다녔던 기억이 나니까. 그렇죠. 우리도 뭔가 꽃을 살 때 이 꽃의 꽃말은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서 사잖아요, 보통. 뭐 예를 들면 보라색은 영원한 사랑을 뜻하고 빨간색 장미는 불타는 사랑을 뜻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꽃 말고요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그런 사물들에도 꽃말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 라고 말을 했을 때 되게 재밌는 상상을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달달한 연애세포가 뿜뿜 돋는 책 혹은 죽은 연애세포도 깨우는 책을 주제로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봄이 온 지금 읽기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고 연애세포를 깨워보시는 거 어떨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목이 그 상처를 되짚어 보고 싶은데 안 맞췄는데? 그렇습니다. 못하겠어.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못하겠어.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이 포레스트도 좋고 이 책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 소리야? 하나도 모르겠어. 아니야. 그럴 수 있어. 대본이 필요해. 기약 없는 약속인 거죠. 그리고 이걸 보면 안 되는데 지인들이 전 틀린 것 같아요. 아니야, 처음에는 못해도 나중에 잘할 수 있죠.